대기업 동양물산의 회장실에서는 오늘도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경태 회장은 7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로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들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하겠네. 정 회장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짧고 단호했죠. 하지만 집이라는 단어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저택에서 아내와 단둘이 사는 생활은 마치 격식만 남은 빈 껍데기 같았거든요. 자식도 없이 살아온 지 40여 년, 집안은 늘 적막했습니다. 차가 대저택 앞에 멈추자 정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사모님 김명선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60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차가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 새 가정부가 들어온다고 했죠? 정 회장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네, 진혜경이라는 아가씨예요. 29살이고 대학도 나왔다고 하네요. 요즘 가정부들은 다들 그렇더라고요. 명선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선이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진혜경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자세가 반듯했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에서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혜경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의 인사는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명선은 혜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규칙은 엄격해요. 우리 집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굴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혜경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정 회장은 거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다른 가정부들과 달리 어딘지 모르게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녀가 인사할 때 보인 정중함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경은 첫날부터 부지런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며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죠. 그녀의 손놀림에는 어딘지 모를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혜경이 명선에게 물었습니다. 적당히 해요. 우리는 까다롭지 않으니까. 명선의 대답은 무심했지만 눈빛에는 새 가정부를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경이 차린 상을 받은 정 회장은 조용히 놀랐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간도 적당했죠. 특히 된장찌개의 맛에서는 어딘지 모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네요. 정 회장이 혜경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배운 대로 했습니다. 혜경의 대답에는 어딘지 모를 그리움이 묻어 있었죠. 혜경이 정경태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정 회장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죠. 반면 명선은 여전히 혜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그릇들 어디서 샀어요? 명선이 혜경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혜경이 새로 장만한 반찬 그릇을 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기존 그릇들이 너무 낡아서 새로 준비했는데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나요? 혜경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뭐든 물어보고 하세요. 이 집에는 이 집만의 방식이 있어요. 명선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새 그릇들을 보며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전 그릇들보다 훨씬 깔끔하고 실용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혜경이 그 그릇들에 담아주는 음식들이 유독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미나리 무침이 특히 맛있네요. 정 회장이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미나리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을 넣고 무쳤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아삭한 맛이 없어져서 시간을 잘 맞춰야 해요. 혜경이 설명했죠. 명선은 이런 대화를 듣며 내심 불편해했습니다. 남편이 가정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과 음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혜경은 정 회장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홈트레이닝을 하고 아침 식사 후 회사로 향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어딘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혜경이 아침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져요. 어차피 누워 있어봤자 잠이 안 오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죠. 정 회장의 대답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경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들려준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는 늘 그분도 외로우실 거야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오후 혜경은 정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 회장과 함께 찍힌 여성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얼굴이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혜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명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청소하다가. 혜경은 황급히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특히 서재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명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혜경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할머니와 너무 닮았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의 내용들이 하나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정 회장이 혜경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혜경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슬픈 듯한 표정이었죠. 이상하게도 그 표정에서 옛날 누군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 회장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에게서 느끼는 이상한 친숙함, 그리고 오늘 그녀가 보인 의미심장한 표정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날은 정경태 회장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생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더욱 의미 깊은 날이었죠. 바로 그의 진짜 생일이었거든요. 호적에 올라간 생일과는 다른, 오직 그와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한 사람만이 알고 있던 진짜 생일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오늘 아침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혜경이 부엌에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국 종류면 좋겠네요. 정 회장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혜경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늘이 정 회장의 진짜 생일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편지에 적어두신 내용 중 하나였죠. 그리고 할머니가 그날마다 끓여드리던 특별한 미역국 이야기도 함께 말입니다. 네, 정성껏 끓여드리겠습니다. 혜경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경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광어를 우린 육수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광어뼈를 천천히 우려내어 깊은 맛을 내고 미역은 찬물에 불려 적당한 크기로 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만의 비법을 넣었죠.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에 명선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뭘 끓이고 있어요? 미역국입니다. 회장님께서 국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혜경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역국 정도야 누구나 끓일 수 있죠.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정성스럽게. 명선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혜경에게 이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이 담긴 특별한 음식이었거든요. 드디어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경은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진한 국물 색깔과 고소한 향이 식탁에 퍼졌죠. 정 회장은 미역국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국이 먹고 싶다고는 했지만 설마 자신의 진짜 생일에 미역국을 먹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눈이 크게 떠지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이거.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역국에 뭘 넣은 거죠? 혜경은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광어를 넣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 맛, 이 향, 모든 것이 40여 년 전 그 시절로 그를 데려갔거든요. 한겨울 추운 방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끓여준 바로 그 미역국의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조남이. 정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수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정 회장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수정. 그가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이름. 가슴 깊이 묻어두려 했던 첫사랑의 이름이었거든요. 어떻게? 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선은 이 광경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혜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워하셨던 그분이 바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회장님.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과거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만이 남겨진 채 차가워져 갔습니다. 그 안에는 40여 년 전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었죠. 정경태 회장은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마신 미역국의 맛이 계속 혀끝에 맴돌았고 김수정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40여 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작은 새방에서 살았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수정이는 늘 그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생일날마다 끓여주던 광어 미역국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거든요. 김수정. 정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정이는 과로로 자주 쓰러졌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낼 수 없을 만큼 생활이 어려웠어요. 정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고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집안으로 돌아가 정략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 대신 수정이에게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죠.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 집에 가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죠. 집에 도착한 정 회장은 혜경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혜경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 회장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네. 혜경은 손을 닦고 거실로 따라 나왔습니다. 명선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김수정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죠?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폐암으로. 혜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정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께서 저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그 안에 회장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더 나은 삶을 살라며 돈을 주고 떠나셨다고. 그리고 그때 할머니는 임신 중이셨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정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임신을. 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혼자서 아기를 낳아 키우셨어요. 그 아기가 제 아버지입니다. 혜경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선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네, 저는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혜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손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수정이가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길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거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요? 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나름의 선택을 하신 거라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여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찾은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원망하셨나요? 정 회장이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라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혜경의 대답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정 회장은 수정의 너그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끝까지 그를 이해해 주었던 거죠. 그날 밤 정경태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경이 알려준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녀가 바로 지금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일찍 일어나 혜경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어김없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혜경아.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녀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손녀로 대하고 싶었거든요. 네, 회장님. 혜경은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지?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경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시거든요. 정 회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건강하시니?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건강하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혜경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고 늘 궁금해 하셨거든요. 바로 그때 명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과거의 결과물이 바로 이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명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과 명선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명선이 입을 열었죠. 당신이 그토록 숨겨놓은 과거, 결국 집안에 들이겠다는 거예요? 명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숨긴 적은 없소. 몰랐을 뿐이요. 저 아이는 내 손녀요. 정 회장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손녀라고요? 그런 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손녀가 되는 거예요?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명선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혜경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도 살아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명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녀만으로도 충격인데 아들까지 있다는 말에 어지러움을 느꼈거든요. 한편 부엌에서는 혜경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거든요. 자신 때문에 이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혜경은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혜경아, 넌 그분의 핏줄이야. 하지만 억지로 받아들여달라고 하지는 마라. 그분이 원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죠. 저녁 무렵 정 회장은 혜경에게 다가갔습니다. 혜경아, 아버지한테 연락해봐도 될까? 정말요? 혜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아들을 만나고 싶다.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아버지, 저예요. 혜경이에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분이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라는 말이 들렸죠. 전화를 받은 김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0여 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외로웠던 그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경아, 정말 그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냐? 김진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정 회장은 혜경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서울로 올라가겠다. 내일 KTX로. 김진수가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혜경은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아들의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이었죠. 전화 너머로 김진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40여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 진수야. 정말 미안하다. 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일 올라갈게요. 김진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 회장은 혜경을 바라봤습니다. 혜경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영영 만나지 못할 뻔했구나.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명선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나타난 손녀도 모자라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40년 동안 자식 없이 살아온 자신들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정 회장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명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일 진수가 올라옵니다.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선은 책상에 앉은 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요? 갑자기 나타난 아들과 손녀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겠다는 건가요? 그들은 내 가족이야. 혈육이고. 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혈육이라고요? 명선이 드디어 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 곁을 지킨 저는 이제 남이에요? 정 회장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선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이제 진수와 혜경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거든요. 당신에게는 감사하고 있어.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정 회장이 설득하려 했지만 명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진수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정 회장과 혜경이 함께 마중을 나갔죠. 플랫폼에서 내리는 중년 남성을 본 순간 정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김진수가 정 회장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정 회장은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진수야, 내 아들. 두 사람은 사람들이 오가는 플랫폼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아버지,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김진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정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혜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진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정 회장은 수정이의 너그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명선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수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죠. 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정 회장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명선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서 앉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회장은 이런 분위기를 깨뜨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진수야, 부산에서 뭐라고 지내니?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로. 김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정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정이의 요리를. 네, 어머니께서 평생 연구하신 레시피들이에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거든요. 김진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솜씨 그대로예요. 명선은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불편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혜경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다.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직접 요리해보지 않겠니? 수정이의 음식을 맛보고 싶다. 김진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머니가 가장 자신 있어 하셨던 김치찌개를 끓여볼게요. 김진수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볶는 소리, 육수가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정 회장은 그 향기를 맡으며 수정이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음식에는 마음이 들어간다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김진수가 요리하면서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김진수는 조심스럽게 상을 차렸고 모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 회장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수정이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거든요. 이 맛이야. 정말 이 맛이었어.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수도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음식을 기억해 주시는군요. 어떻게 있겠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정 회장이 말하며 또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명선도 맛을 보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맛이었죠.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명선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정 회장은 김진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수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진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아버지 자랑을 해주셨거든요. 훌륭한 사업가가 되셨다고, 자랑스럽다고. 정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정이가 그런 말을. 네, 어머니는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원망은커녕 이해하려고 노력하셨고. 김진수의 말에 정 회장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 회장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을 만났고 수정이의 마음도 전해받았거든요. 하지만 명선의 차가운 태도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진수는 혜경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녀간에 나눌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아빠,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시죠? 혜경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좋은 분이야. 김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아직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혜경의 걱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가 진심을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김진수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 회장과 명선을 위한 정성스러운 식사였죠. 아침 드세요. 김진수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아들이 차린 아침상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명선도 김진수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정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수정의 묘소를 찾아가 진수와 함께 인사를 드리기로 한 거죠. 진수야, 어머니 묘소에 함께 가자. 정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김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들은 혜경과 함께 서울 외곽의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조용한 오후였죠. 묘비 앞에 선 정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진수도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죠. 수정아,
우리 아들이랑 손녀랑 왔어. 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어머니, 아버지 모셔왔어요. 김진수도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기다리신 분이에요. 혜경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할머니가 가장 원하셨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온 후 정 회장은 김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함께 살지 않겠니? 김진수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지만 아직은. 사모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시죠? 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그때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울에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리면 어떨까요? 부산 식당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식당을? 정 회장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네, 어머니의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도 가까이 지낼 수 있고. 김진수의 제안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마. 며칠 후 그들은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적당한 상가를 찾았습니다. 아담하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죠. 여기 어때? 정 회장이 김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김진수가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정하자. 공사가 시작되었고 정 회장은 바쁜 회사 일 중에도 틈틈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김진수와 혜경도 함께 인테리어를 준비하며 가족의 시간을 보냈죠. 한편 명선은 남편이 김진수 부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질투심과 동시에 남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명선이 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수 씨 요리 정말 맛있더군요. 그렇지? 수정이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정 회장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그 식당 일을 도와줘도 될까요? 명선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의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명선의 진심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드디어 식당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정 회장은 회사 임원들을 데리고 왔고 명선도 함께 자리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진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김치찌개입니다. 혜경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임원들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맛은 정말 특별하네요. 회장님, 아드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라니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수정이가 남겨준 사랑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명선도 김진수 부녀와 함께 일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죠.